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KF-21 최초 양산 계약이 보도되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방사청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F-21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5,56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시스템과 KF-21에 탑재될 AESA 레이더를 1,100억 원에 계약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KF-21이 개발을 넘어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보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가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유럽 군사 매체 DFE NSE의 ENDA VI의 ETIO에는 스페인 공군의 두 번째 전투기용 F-35A에 대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스페인 공군은 항상 최소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전투기 모델을 운용해왔다며 이 F-18호넷이 서비스에서 철수하자마자 유로파이터 말고도 함께 영공을 방어할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변국 영국과 이탈리아는 F-35와 유로파이터가 있고 독일도 이 옵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는 라팔과 미라지 2000이 있고 폴란드에도 F-16과 FA-50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도 자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공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F-35A를 인수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스페인 해군에 필요한 F-35B까지도 아직 도입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 해군은 전투기 없이 해상 방어 전력에 공백이 생겨 그대로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F-35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고 도입 비용과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주문한 나라가 많아 제때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유로파이터로만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 나라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속도나 항속거리, 상승고도, 레이더 탐색거리 등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레이더 스텔스 기능이 없고 이를 위한 내부 무장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가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개발의 난항을 겪고 있고 언제 개발이 될지 과연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스페인에서는 유로파이터와 함께 스페인 상공을 지킬 F-35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디펜스 앤 애비에이션은 다양한 기종이 있지만 스페인에게 F-35의 한국형 대안 KF-21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KF-21은 F-35와 같은 스텔스기가 아니지만 쌍발 엔진 항공기로 특히 해안선이 권 국가에서 F-35에 비해 눈에 띄는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을 비롯해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는 항상 쌍발 엔진 항공기를 선호해왔다고 했습니다. 공해에서는 엔진이 고갈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쌍발 엔진 항공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F-35는 단발 엔진이지만 KF-21은 쌍발 엔진이라 유사시에 생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스페인은 항상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에게 따라가는 형국이었으나 만약에 유로파이터와 함께 운용할 쌍발 엔진 스텔스기가 필요한데 F-35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KF-21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KF-21은 5세대 스텔스기로 더 나아가 6세대까지 계획하고 있기에 스페인에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KF-21 양산 계약을 맺은 3사의 계약 금액을 합산해 양산 대수로 단순히 나누면 대당 가격은 1,300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는 개발 단계 업체 투자금 약 4천억 원과 후속 군수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기체만 보면 양산 단가가 대당 1,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35 등 경쟁 기종이 2천억이 넘기 때문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고 더 중요한 것은 KF-21의 유지 비용은 4세대 기반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기에 KF-21의 UAE와 사우디가 공동 개발을 하려 하며 폴란드, 필리핀, 태국 등 많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KF-21 양산 계약까지 맺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KF-21을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하고
수출형까지 만드는데 수출형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듯한 내용까지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구독자 100만 명에 가까운 한 군사 채널에서 인도네시아는 탈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실제로 KF-21보람의 전투기의 새로운 변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출형 개발 소식이 들리가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새로운 수출형 개발을 두고 이것이 향후 우리나라가 KF-21EX를 획득할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변종을 획득할 가치가 있다고 한국을 설득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KF-21 보람의 부채 상환을 제때에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인니 언론에서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산 계약이 발표되자마자 6월 26일 인니 조나자카르타에서는 한국의 KF-21보람에는 GF414 엔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스넥머M88 스네크마을 사용한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받아 F414 엔진을 쓰지만 인도네시아는 KF-21보람 외에 어떤 유형의 엔진을 사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성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라팔에 들어가는 스넥머M88 엔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엔진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달겠다는 어이없는 보도였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 유출이 확인되어 공동개발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19일 조나자카르타는 사우디 살만 국왕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면 구매를 취소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사우디가 첫 번째 고객인 인도네시아에서 KF-21보람의 성능을 확인해야지만 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KF-21은 한국군의 우선 인도되며 지금 인도네시아 아니라도 사겠다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꿈을 꾸고 있는 나라가 최근 FA-50 20여 대를 수입한 페루입니다. 페루에서는 지금 FA-50에 이어 KF-21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산 KTL 훈련기와 KAL 무장공격기 20대를 수입한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한국산 군용기 운용국입니다. 한국산 수입 군용기 20대 중 16대는 동체와 날개 등 반제품을 가져가 페루의 국영기업이 최종 조립했습니다.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은 완전 현지 생산 방식으로 페루 수출이 추진되는데 페루는 한국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연히 KF-21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페루의 한 군사 채널에서 KF-21보람회가 미국 F-35보다 성능이 좋나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KF-21의 우수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때문에 한국이 난처해진 상황까지 지적했습니다. 페루 네티즌들은 이 영상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쫓겨나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없어도 한국은 계속할 수 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튀르키예한테 구걸하는 존재가 된다. KF-21이 라팔보다 최선의 선택이다. 이 전투기가 5세대 개발로 확대된다면 2030년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우리 공군에 투입될 예정이다. 페루는 포10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작하려면 24기를 먼저 갖고 2030년에 5세대를 거쳐 최소 48기를 가질 수 있다. 페루는 약 10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